거기 11억의 재산을 누락했는데 150만 원 구형을 네, 했더라고요. 판결은 80만 원 선고했습니다. 네, 100만 원 이하니까 지금 또 의원직을 유지를 하는 건데 법정에서 막 소란을 일으키면 안 되지만 탄식이 신발 던지고 싶겠네요. 그렇죠. 정말 진짜 한숨이 나오고 아니 근데 그거 진짜 유권자를 기만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판단을 그러면은 판사가 어떻게 판단했냐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판사는 아무 문제 없다고 보는 건가요, 그걸? 그럼 보시죠. 이제 이거를 할 때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이거를 판단을 네네네네.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의도가 없었다, 실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그 앞에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전에 직업이 네. 기자였다고 했죠. 네, 기자 출신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선거에 관련한 취재를 여러 개 네. 하면서 이런 재산 신고상의 어떤 그런 실무적인 일을 모를 리가 없다. 그리고 그 당 자체가 그때 당시로는 미래한국당 비례로 출마를 했죠. 그러면 그 당이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선거를 한 번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마를 그렇죠. 했는 정당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실무진들이 완전 베테랑들이에요. 그러면 선거법에 의해서 이게 재산 신고, 허위 신고하는 거가 어떤 위법한 사항인지를 모를 리가 없죠. 이것도 판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얘기했죠. 네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경험해보셨잖아요. 네. 재산 얼마나 탈탈 털어서 네. 신고하는지. 온 통장 다 가져와요. 너 몇천 원 어디 있는 것까지 다. 근데 진짜 적은 돈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어디 있는지 몰랐던 이런 것도 아니고 11억이나 되는 재산을 신고를 근데 그게 그렇겠다. 의도를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위법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을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봐주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의도가 없이 단순 실수였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보는 거. 여기는 의도가 있지. 몸속에 들어갔다 나왔나 봐. 어?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왔나 봐. 아는 사이인가? 참.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기사가 엄청 많이 떴어요. 그리고 거기에도 막 댓글들이 처음 150 구형 줄 때부터 문제였다. 이렇게 많이 뜨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150 정도 구형이면 100만 원 이하로 선고가 나올 것들이 뻔히 보인다는 그런 댓글을 제가 봤어요. 미리 그러면 그렇죠. 검사가 적게 네. 때린 거다. 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검사가 딱 구형을 했을 때 어떤 증거 자료들과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그거보다 사실 이렇게 살짝 낮게 아니면 아주 악질 뭐 살인 이런 거 아니고서는 그렇게 선고를 하잖아요. 근데 딱 150 정도면 당선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지. 이게 그림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게 선거법 위반이긴 한데 어쨌든 검찰부터가 그렇죠. 봐주기로 국민의 힘을 봐주기로 그런 걸로 보면 의도한 거 아닌가 네. 이렇게로 우리는 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봐주기인 거야. 그쵸, 우리는 탄압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요즘에 그래서 조수진 의원이 이슈야, 엄청 많이 이슈. 떠요. 지금요. 인기 스타. 그래서 저희도 좀 찾아봤더니 조수진 의원이 지난 1월 25일 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네. 고성이 왔다 갔다 했다 이런 걸로도 네. 또 있던데 네.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네, 고성이 취미인 사람이에요. 그날 거기 서부에서도 누구 찍는 기자 핸드폰 뺐다가 소리 지르고 난리 났잖아요. 네. 약간 노이즈 마케팅인가? 네. 어쨌든 자꾸 이렇게 관심을 끌려가는 이런 분이신가? 네. 박범계 후보자가 또 재산을 누락 신고한 것을 찾아내가지고 무슨 상습 누락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 기사들을 보니까 박범계 의원은 선산 그 있잖아요. 묘소 막 모시는 네, 선산에 시골에. 한 2천만 원 정도의 재산 정도를 누락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11억을 누락하신 분이 지금 막 그 인사청문회에서 큰 소리를 친 거야. 그래서 다른 국회의원이 김용민 의원이 그걸 갖다 제기를 한 거지. 아니 거기는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누락해서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조용히 내 거 이랬더니 말하지 마 이러고. 와 진짜 간이 배밖에 나왔어요. 보통 이제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고 특히 이게 지금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돈을 누락해서 선거법 위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편 아무리 좀 이제 비판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라더라도 좀 그럴 경우에는 자기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조심하는 게 보통 관례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그 자리에서 버럭한 거는 지나고 보니까 혹시 자기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벌금을 받는다는 거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틀 뒤에 이틀 뒤. 그러니까
너무 당당해. 그날도 어땠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이거 보고 있을 때 막 이렇게 좀 재판이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막 원래 이거 이럴 때 이런 말 쓰는 거지.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치? 아무리 실수로 고의가 아니었어도. 아니 그럼 재판장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인사청문회 때 보니까 반성의 기미가 없더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기 반성의 기미가 없던데. 검사는 이런 거를 입증을 많이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증을 제대로 사실 안 했기 때문에. 검사가 추가 증거로 인사청문회 때 이렇게 말한 걸로 보아.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런 거, 근데 이런 걸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나 뒤지지. 그 페이스북이나 뒤지고, 그 언론이나 보고, 그것을 근거로 삼고. 뉴스에 막 나오는데.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뭐 페이스북 다 뒤져갖고, 그걸로 근거 삼아가지고, 니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네. 그리고 또 막 고민정 의원과 관련돼서 네, 지금 맞아요. 후궁이라는 네. 지금 또. 참을 수 없어요, 정말. 이제 왕자 만나면은 대우를 받고 막 이러는 사람이라는 원래 거야. 사극에 보면 나오잖아요. 왕자를 나면 무슨 등급이 뭐 올라가고 그렇지. 뭘 그런 해주고 걸로. 이런 거. 그래서 소위 말하면 여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쉽게 당선된 사람을 지금 고민정 이렇게 네. 보는 거야. 네. 그러면서 너 쉽게 당선된 애라고 약간 이렇게 이제 비하하려고 했던 건가 봐요. 이 말도 되게 웃겨. 자기는 비리로 당선됐어. 자기가 쉽게 된 거 아니야? 고민정은 오세훈 그래도 큰 인물이잖아요. 오세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그래서 이길 수 있겠냐 이게 막상막하고 막 이래갖고 되게 이제 여당에서 아마 지원을 했겠지. 이가 꼭 이겨야 된다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지금 후궁이라 비하하면서 지금 쉽게 됐다는 거야. 자기는 비례인데 비례하고는 사실은 지역구 다르지. 당선이랑은 엄청 차이가 나거든. 지역구는 어마어마하게 선거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지역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거 지금 아니 이러니까 사실 같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공개 질의를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성관 조수진의 여성관이 어떤 건지 후보 검증을 해야지 유권자들이 나중에 이런 정말 창피한 어디 그렇지. 세계에 내놔도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무슨 그렇지. 후궁 왕자 이런 걸 운운하는 막말을 하지 못하게 후보 검증이 제대로 되어야만 우리 국회를 제대로 올바른 국회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건데. 국회의원의 품격을 완전 떨어뜨리는 그럼요. 이런 의원이 지금 있습니다. 제대로 뽑아야 됩니다. 진짜 국회의원.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 국민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네. 누구에게는 단순 실수라고 하면서 봐주기로 되고 어떤 누구에게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한테는 뭐 탄압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지금 검찰과 사법부의 모습 아닌가. 그래서 이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의 어떤 꼭 해야 되는 진짜 우리 사회가 한 발자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혁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재판을 받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검찰과 사법부의 이런 잘못된 모습들로 인해서 피해받는 국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네. 우리는 막 목소리라도 지금 내고 있지만 사실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면서 억울하게 속병을 앓으면서 또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 네.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실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항소를 하기로 네, 결정을 했고요. 네, 이제 변호사님과 함께 항소해서 끝까지 저희가 이 재판을 정말 싸움으로 투쟁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시 마음가짐을 잡기로 했습니다. 네, 그냥 사법부에 맡길 게 아니라 이거는 투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이것 또한 법정 투쟁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개척해 나가야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